지금 릴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스피닝 릴이 아니라 얘는 베이트 릴이라고 합니다. 베이트 릴인데, 자, 생김새가 좀 많이 다르죠. 자, 납작하고 핸들도 두 개가 달렸어요. 이 릴의 이제 구조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우리가 스피닝 릴 같은 경우는 위에 드랙이 있어요. 조종하는 드랙이. 그 드랙이 뭐냐면, 뭐 고기가 힘을 써서 좀 더 내가 이렇게 준다든지, 아니면 고기가 털리지 않기 위해서 쓰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릴의 브레이크 같은 시스템이죠. 근데 이 베이트 릴 같은 경우는 옆에 별처럼 생겼어요. 요게 드랙이에요. 내가 얘를 많이 감으면 줄이 잘 안 나와요. 얘를 풀면 조금 더 잘 나오죠. 이렇게 쭉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옆에 보면 동그랗게 다이얼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자성 브레이크.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스풀이 돌아가는 회전력을 잡아주는 그런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여기 또 동그란 게 또 있어요. 얘는 뭐라 그러냐면 메커니컬 브레이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스풀이 움직이는, 그리고 루어의 무게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세팅해서 쓰는 겁니다. 낚싯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종이든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요즘은 내가 낚고자 하는 어종마다 섹션이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릴을 선택할 때 무조건 베스트할 거라고 그냥 뭐 베이트 릴을 사시는 게 아니라, 내 낚싯대의 파워가 다 틀려요. 뭐 보통 여러분들이 스피닝 대 같은 경우도 울트라 라이트, 미디움 라이트 이런 식으로 파워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이트 릴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베이트 릴이라고 다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아무거나 집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내가 뭐 하드 베이트를 쓸 거다 그러면 약간 저기업이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루어를 씀에 있어서 저항력이 많은 어떤 그런 루어를 쓸 때는 파워 기업, 내가 빠르게 운용하는 거는 기어비가 좀 더 높은 릴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이트 릴 같은 경우도 내가 굉장히 피네스한 낚시, 그러니까 뭐 아주 가벼운 걸 던져야 되겠다 이랬을 때는 이 스풀 자체도 굉장히 얇고요. 얇은 라인을 좀 이렇게 감을 수 있고 회전이 고회전이 될 수 있는 스풀을 가지고 있는 베이트 릴이 있어요. 또 내가 어느 정도 중량급을 던지는 그런 어떤 루어를, 중량급의 루어를 던질 수 있는, 캐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또 베이트 릴이 있고요. 굉장히 커버가 많고 헤비한 낚시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이제 성격에 맞춰진 릴들이 있기 때문에 베이트 릴도 신중하게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 만약에 나는 베이트 릴을 이제 사용할 거다 그러면 보통 요즘 6점대나 7점대 기어비에 소프트 베이트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이제 기어비의 성격을 가진 베이트 릴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릴하고는 조금 다르죠. 얘도 베이트 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장구통형 릴이라 그래요. 근데 얘는 보니까 구조적으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랑 많이 다르죠. 레벨라인더도 없고 여기 클러치도 없어, 썸바도 없어. 이 릴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면 대형 고기를 낚는데 쓰는 그런 릴이에요. 물론 뭐 이 릴에도 레벨라인더가 달린 제품들도 있지만 보통 대형 릴을 이제 그 대형 어종을 잡는 릴 같은 경우 레벨라인더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레벨라인더가 내가 대형 릴 이제 고기를 낚는 데 있어서 간섭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 힘을 쓰기 위해서 이런 릴이 이런 구조적으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레버가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레버 드랙 릴이라고 해요. 얘를. 자, 이 레버 드랙 릴 같은 경우 사용법이 이 레버를 조금씩 딱 올려서 더 올리면 얘가 드랙을 더 이제 강하게 조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기 메커니컬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얘의 힘 조절, 아까 드랙의 힘 조절을 하는 릴이에요. 요런 릴을 가지고 지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릴보다 굉장히 더 커졌어요. 대형 릴이에요. 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보통 부실이 방어를 이제 빅게임에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데, 얘 같은 경우 더 크죠. 이제 해외 낚시 가서 여러분들이 아는 참치라든가 아니면 자이언트 트레발리라든가 이런 좀 더 큰 어종을 낚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큰 릴을 사용하는 겁니다. 얘도 사용법은 똑같아요. 여기 메커니컬 브레이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버가 있고, 이 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기어비를 변환시키는 릴이에요. 이렇게도 나오는 릴들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릴들 그러니까 빅게임에 사용하는 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작은 릴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줄을 골라야 되는데, 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작은 릴에 낚시줄을 골라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두꺼운 줄이 감겨버리면 캐스팅도 안 돼요. 줄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작은데 여기 밧줄을 감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몇 미터 감기지도 않을 뿐더러 뭐 꺽지를 잡는 데 있어서 지그헤드도 굉장히 작은 걸 쓰는데 여기에 두꺼운 줄이 감겨 있다면 캐스팅해도 멀리 날리질 못해요. 그래서 보통 내가 뭐 바다에서 볼락을 할 거다 그러면 합사 035나 045. 자, 그리고 내가 이제 농어나 뭐 아니면 뭐 광어나 뭐 아니면 뭐 중삼치나 이런 걸 하겠다 그러면 보통 합사를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한 저 같은 경우는 추천을 1호에서 1.25 아니면 1.5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만약에 내가 낚시하는 포인트가 갯바위가 막 심하고 굉장히 장애물이 심하고 이렇다면 낚시줄을 조금 더 두껍게 사용하시는 거 좋고요. 내가 만약에 오픈워터 낚시다 그러면 조금 더 얇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5000번 나 대삼치를 낚시를 할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대형성 어종에 속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보통 합사를 2호에서 한 3호 정도를 선택하는데 대삼치 같은 경우는 선상 낚시로 좀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좀 자신이 있다 그러면 뭐 한 2호 아니면 그래도 나는 좀 줄을 좀 뭐 조금 뭐 불안해서 두껍게 감을 거야 그러면 한 3호 뭐 조금 더 두껍게 감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뭐 대삼치를 낚는 데 있어서는 2호, 2.5, 3호 그 정도에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형릴 자, 빅게임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아까 지깅릴 지깅 베이트 장구통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깅을 할 때 지깅을 함에 있어서는 좀 얇게 쓴다 싶으면 3호에서 4호 정도 써요. 근데 저 밑에서는 좀 더 두껍게 쓰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추천을 한 4, 5 정도를 이제 드리고요. 나는 센 데 갈 거야 이러면 한 4, 5에서 5도 감아 드려요. 근데 이런 스피닝릴 같은 경우 이제 캐스팅해서 타버터 낚시를 하는 이제 파핑 낚시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감는 라인은 보통 5호에서 6호 주변이 굉장히 강한 어떤 스트럭처 장애물이 잇따르면 보통 뭐 한 6호에서 8호까지도 사용합니다. 근데 평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5호에서 한 6호 정도의 합사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샵을 가거나 아니면 뭐 온라인에서 보면 낚싯줄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 그 낚싯줄 선택하는 요령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저도 샵을 하지만 광어를 할 거예요, 농어 할 거예요. 그런데 모노라인 아니면 어떤 때로는 이제 카본 라인을 감아 갖고 오세요. 자, 물론 뭐 그 모노라인과 카본 라인으로 낚시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다에서는 이제 좀 굉장히 넓은 어떤 에리어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낚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무게가 가볍고 비거리를 어느 정도 낼 수가 있고 이런 라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고를 수 있는 라인이 합사 라인이에요. PE 라인이라고도 하고 브레이드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그 바다에서 낚시할 때는 이 합사 라인이라는 걸 써요. 지금 뭐 브레이드 라인 이런 합사 라인이라 쓰는 건데 얘는 비중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그리고 늘어나는 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캐스팅을 해서 멀리 보내야 되고 아니면 바닥에 떨어뜨려서 어느 정도 감도를 많이 느껴내고 이런 데 사용하는 라인이에요. 어종에 따라서 내가 뭐 볼락을 할 거다 뭐 아주 잔잔한 고기를 할 거다 그러면 합사 라인도 굉장히 얇아지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중형급 어종의 낚시를 할 거다 그러면 이 합사 라인도 같이 두꺼워질 거고 나는 아주 대형 뭐 고기를 낚을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합사가 뭐 5호, 6호, 뭐 8호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빨 있는 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합사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카본 라인인데 자, 카본 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좀 약간 이제 뭐 민물 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베스 낚시를 함에 있어서 나는 이제 소프트 베이트 쉽게 얘기해서 뭐 물론 웜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정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프트 베이트가 맞아요. 그런 이제 낚시를 할 거다라면 카본 라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모노라인으로 낚시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합사처럼 뭐 이렇게 완전히 뭐 연신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얘는 어느 정도의 그래도 이제 탄성이 약간은 있어요. 근데 잘 늘어나진 않아요. 바닥 낚시를 함에 있어서 감도를 느끼기 위해서 카본 라인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슬림해도 얘가 또 굉장히 강해요. 근데 얘는 어디 이렇게 굴절이 됐다면 좀 잘 끊어지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도 낚시를 위해서 민물에서 낚시할 거다 그러면 카본 라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낚싯대의 파워, 뭐 낚싯대의 휘임새, 내가 갖고 있는 낚싯대가 뭐 베이트 릴이 어떤 거야 아니면 스피닝 릴이 어떤 거에 따라서 이 카본 라인도 호스를 선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라인이나 쓰시는 게 아닙니다. 낚싯줄을 카본 라인을 감다르면 뭐 보통 뭐 4, 5나 5 이런 걸 감는 게 아니라 뭐 5파운드
뭐 아니면 6파운드, 8파운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호수로 따진다면 뭐 1호, 1.5, 뭐 2호 정도까지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모노라인. 모노라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언제 사용해요? 뭐 이거는 뭐 소프트 뭐 베이트 낚시를 못 해요.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물론 이걸로 이제 소프트 베이트 낚시를 물론 하실 수 있지만 얘는 카본 라인보다 좀 더 이렇게 연신율이 굉장히 좋아요. 잘 늘어나고. 자, 탄력도 있고요. 이 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베스 낚시에서 꽃이 되는 탑워터 낚시라든가 아니면 뭐 미노우 낚시라든가 아니면 크랭크를 좀 감는 크랭크 베이트 뭐 이렇게 뚱뚱한 모양의 이제 하드 베이트가 있는데 그런 걸 감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비중도 카본 라인보다 가볍기 때문에 약간 플로팅계 라인이라고도 좀 설명은 드리지만 만일에 카본 라인 같은 경우로 이렇게 미노우 하드 베이트를 탑워터 낚시를 하면 그 라인의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그 하드 베이트의 본연의 성격을 가지고 얘가 끌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드 베이트를 제대로 이제 어떤 제대로 된 액션을 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모노라인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좀 더 그 딱딱한 하드 베이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라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합사 라인, P 아니면 뭐 브레이드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합사 라인, 그 다음에 모노 라인, 그 다음에 카본 라인. 자, 제일 연신율이 좋은 모노 라인, 그 다음에 그거보단 좀 더 빳빳한 카본 라인, 그 다음에 연신율이 거의 없는 합사 라인. 그 용도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물 같은 경우도 물론 합사를 많이 사용하지만 민물 뭐 이렇게 낚시에서는 오히려 모노라인이나 카본 라인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근데 요즘은 쏘가리에서는 거의 합사 라인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되도록이면 물론 뭐 카본 라인이나 모노라인 사용하셔도 좋지만 내가 좀 약간 좀 더 비거리와 아니면 좀 더 섬세한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합사 라인을 좀 더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럼 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궁금증이 풀렸을 텐데요. 뭐 릴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혹시 쇼크리더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 쇼크리더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차에 달려있는 쇼바 아시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차에 스프링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 차를 타보세요. 굉장히 차가 떨림도 심할 거고 바닥 노면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고기가 막 바늘털이를 하고 힘을 쓰고 뭐 이 바늘을 벗기려고 막 도망을 가요. 어느 정도의 연신율이 물론 낚싯대가 잡아주긴 하지만 쇼크리더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쇼크리더가 스프링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합사라는 자체는 이 쓸림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 주변에 뭐 어디 쓸리는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잘 터져요. 모노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카본 라인은 그런 쓸림에는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스프링 역할처럼 쓸림에도 좀 강하고 어느 정도 쿠션을 작용을 해주는 그런 작용을 쇼크리더가 합니다. 자, 여러분 뭐 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아셨죠? 내가 낚을 어종에 따라서 릴의 크기가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라인의 선택 요령. 자, 지금까지 미스터 리의 낚시도감이었습니다.